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해선시대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CPI 발표 후에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를 재조정하면서도 1월 물가에 대한 반응이 과도하다라는 지적에 반등을 모색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 등 다른 당국자들이 언급해온 것처럼 신중한 접근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팽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요 지표들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방향성 잡아가게 될지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발표한 원유 재고량은 전주 대비 1,201만 8천 배럴 증가하며 예측치와 이전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다만 가솔린 재고는 한 주간 365만 8천 배럴 감소하며 예측치인 마이너스 116만 배럴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일본의 4분기 GDP 예비치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이는 3분기 수정치인 마이너스 0.8%보다는 개선된 수치지만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일본 경제가 기술적 침체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4분기 GDP 예비치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던 전분기보다는 낮은 마이너스 0.3%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유로존의 12월 무역 수지는 168억 유로로 11월 수치인 203억 유로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0.8%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 자동차를 제외한 값인 근원 소매 판매 역시 마이너스 0.6%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이 집계한 2월 제조활동지수는 5.2로 전월 마이너스 10.6보다 크게 개선됐고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2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잠시 후 11시 15분에는 미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남한산성 마스터님입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또 화요일에 뵙고 오늘 또 목요일 날 뵙는데요. 화요일 날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던 날이었죠.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CPI하고 그냥 CPI하고 발표가 됐었는데 제가 그날 에너지 가격은 이번 CPI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사실상 예측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화요일 날 굉장히 S&P 나스닥 급락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야무지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 소매 판매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또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오늘도 발표된 지표들 챙겨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이후의 흐름까지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오늘 방향성 잡아주시고 또 자리값까지 잡아주실 예정인데 더 자세한 자리값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파워노트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30페이지가 넘는 그러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찬찬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신청합니다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57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화면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프리장에서 0.09%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7,90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10시 30분에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17,933포인트까지 올라가줬지만 이내 바로 상승분 반납하면서 다시금 10시 49분경에 17,882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잠시 후에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가 현재 시간으로 14일 외교협회 Q&A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Don't need inflation at 2% to start cutting rate. 인플레이션이 12개월 기준으로 2%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1월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한 달 수치로 너무 많은 것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상품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갔고 서비스는 실제로는 줄었지만 주택 인플레이션은 예상한 대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더해서 연준은 올해 3회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경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고요. 또 연준이 CPI가 아니라 2월 29일에 발표가 될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를 두고 또 그중에서도 근원 PC를 본다는 점을 말하면서 시장을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좀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Inflation moving down, market reaction is tremendous mistake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추세를 보지 못하는 시장의 반응은 엄청난 실수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작은 변동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추세를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상황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요약해서 보기 좋은 통계는 결국에 미국의 중간 근로자들이라면서 2019년과 비교하면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정확히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지출하거나 저축할 금액이 약 $1,400 정도 남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우루루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더해서 마스터님과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기사 내용들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사들은 계속해서 좀 시장을 좀 달래는 듯한 발언들을 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소매 판매가 또 발표가 됐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모두 다 하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 엮어서 이 의사들의 발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먼저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근본적인 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느냐. 다들 예측치보다 좀 같거나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올랐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력을 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면 네. 주택 가격이 사실상 CPI를 올린 거였어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이 주택 가격은 사실상 우리가 연준에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하고의 어떤 직접적 연관성은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걸 늦출 만한 그러한 요인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주택 가격으로 인한 이러한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높거나 내지는 3%보다 높은 수치는 안 나올 것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연준의 굴수비 총재라든가 앨런이라든가 다들 대동소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측치보다는 높았지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왜? 이건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강보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대한 변수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2월 29일 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얼만큼의 소비 지출을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연준은 다시 그 데이터를 보고 그 통계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소매 판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는 1월 달 거예요. 지난 1월 달 거. 근데 12월 달은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네. 미국 사람들은요, 1년 동안에 11개월을 일을 해가지고 12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 때 12월 넷째 주부터 근데 그때 그냥 돈을 다 소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뭐 TV도 사고 뭐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뭐 유명 브랜드 옷도 사고 뭐 가구도 사고 그 시즌에 많이 사요. 그러니까 당연히 12월 달 소매 판매보다는 1월 달에 소매 판매는 이게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떨어지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왔다. 그렇다라고 보면 물가의 어떠한 영향력을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소매 판매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는 6월 이후로 지금 미뤄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미뤄지는 걸 아마 시장 예측했던 것처럼 5월이나 빠르면 4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어쩔 때는 좋게 나와도 나스닥 S&P가 올라갈 때가 있고요.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와도 S&P 나스닥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옴으로써 안 좋게 나왔지만 이건 전년도 12월 것과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떠한 이게 좀 희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부분에 예를 들어서 많이 안 팔리니까 물건값을 높게 팔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물가 안정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 시장은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을까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절적인 영향까지 더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또 발표가 된 지표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이 청구 건수도 지금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다 하회하는 발표치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조금 하회했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시장은 어느 쪽으로 좀 방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까요? 이제 노동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실직자가 없다라는 거죠. 실직을 해야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데 이번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 정도로가 실직을 했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만큼 실직이 안 됐다.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은 금리 인하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안 좋은 건데 사실상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를 하는 건데 사실상 소매 판매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건 그냥 묻어가는 그러한 지표다. 그러니까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소매 판매 발표가 예측치보다 하회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거래에 임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방향성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좀 방향성 잡고 자리값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러한 이야기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57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방송 중에 언제든지라도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바로 나스닥 프리장에서의 방향성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는데 오늘 지금은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더 탄력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합권이에요. 보합권인데 현재 움직이는 걸로 봤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매수 쪽에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매수라는 것은 저가 매수를 공략을 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항상 여러분들이 보고 일봉 차트의 전체 큰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60분짜리로 그날 당일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게 방법입니다. 여기에 신고점을 때린 2월 13일 이후에 2월 14일 날 강한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던 이유는 이때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을 때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어요. 최근에 본 음봉 중에 가장 긴 음봉이 출현을 했다. 그렇지만 또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제가 이날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7,683
이 자리가 아래로 종가로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S&P, 나스닥 모두 매도로 볼 수는 없다. 추세가 아직 꺾였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 완전히 이날 만약에 음봉으로 뭐 여기까지 떨어져 줬다. 그러면 사실상 이때부터는 1768, 2부터는 계속해서 매도로 공략하는 그러한 우리가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7683 여기가 훼손되지 않았어요. 종가가 17683 위에서 끝났어요. 이건 뭐다? 돌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조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현재 데드클로스가 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에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60분짜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로 보시게 되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오늘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17829입니다. 17829까지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17829 여기에서 매수 대응. 그래서 어디에서 빠져나오느냐? 17870 뭐 짧게 여기에서 공략하고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좀 더 우리가 길게 매수로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은 어디냐? 17897 계속해서 17897 위에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17897을 지금 훼손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직전 지금 20, 30 캔들이 끝나는 자리가 17897에서 또 정확히 끝났어요. 이 아래에서 음봉이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수는 생각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종가 기준으로 아직 깨지지가 않았죠. 17897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가 살아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하셔야 되냐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레인지를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단 17983 그리고 하단 17829 이 안에서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기준으로 우리가 일단은 17829, 17830 여기에서 매수 그러면 17897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략. 내지는 이 위로 다시 양봉으로 올라섰다. 그럼 조정시 여기에서 매수. 그래서 17983까지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17829 아래로 음봉이 떨어지는 음봉이 출현을 해서 이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는 60분짜리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가 발동이 될 겁니다. 이때는 매도를 들어가셔도 돼요. 이때는 매도 들어가셔서 17762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은 어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치고받고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쌓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변동성이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큰 변동성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레인지는 17893과 17830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그리고 올라탔을 때 매수 목표가 어디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 그러면 사실상은 여기에서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나스닥만 거래 하란 법 없지 않습니까? S&P도 있고 골드도 있고 오일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S&P, 나스닥, 골드, 오일 다 내가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를 미리 세팅을 해놔요. 오늘 움직이는 변동성을 봐가지고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무리하게 뭐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 추격 매수 하실 필요도 없고 떨어진다고 해서 추격 매도 굉장히 위험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개 방송을 어제 했었습니다. 어제 공개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대응을 했었냐 이렇게만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는 우리가 매도로 일단 대응을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계속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12시가 넘어가고 좀 지루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항상 그날에 우리가 미국장 시작되기 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자리를 우리가 알아놓으면 항상 거래하실 때 큰 손실 없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897 아직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음봉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종가가 이 아래에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종가는 12시 정각에 17897 아래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매도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아직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현재 매수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17983까지 매수 포지션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먼저 시그널 잡아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매일매일 또 이러한 방향성 그리고 자리값을 노란투빵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차트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파워노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투빵 들어오시게 된다면요. 이 30페이지가 넘는 이 분량의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집 안에는 완성봉을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매일매일 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도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자료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575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수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은 0.41%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76.67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77.11달러까지 올라가는 흐름까지 체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된 이슈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금 헤드라인 보시면요. Oil slips after large U.S. crude 비올드라는 헤드라인인데 지금 헤드라인 좀 바뀌어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지금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소식에 유가가 8거래일 만에 어제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지난 2월 2일 이후에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도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소식과 차익 실현 매물의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한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치인 280만 배럴 증가에 4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를 하면서 전문가들은 원유 재고가 좀 늘기는 했지만 휘발유와 디젤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머스크 선사가 고객들에게 홍해 운송 차질이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중동에서의 공급 우려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마스터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간밤에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휘발유 재고가 계속해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에만 좀 증가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어제 하락세는 어떻게 풀이해 주시면 좋을까요? 만약에 원유 재고 그냥 순수한 원유 재고량이 예측치하고 뭐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변동의 폭이 그닥 크지가 않은 경우 그런데 가솔린은 예를 들어서 예측치보다 예를 들어서 낮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원유 재고량 쪽으로 오일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솔린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량이 워낙 큰 그 차이로 예측치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은 사실상 예측치보다 감소를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의 어떠한 영향력은 그냥 원유 재고량이 워낙 배럴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버렸다. 근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원유 재고량에서는 원유 전체 재고량보다는 항상 가솔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항상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원유에 지금 어제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급적인 문제인 것보다는 수급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어제 떨어졌던 건 사실상 원유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기보다는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일과 관련해서 이슈 먼저 좀 풀이를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노란투빵 들어오시게 되면은 잠시 후에 또 방향성 잡아주실 예정인데 정확한 자리값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이 자리값 매일매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빵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57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된 방향성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는데 일단 기술적인 분석 한번 이어가 볼까요? 먼저 오일도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일 재고량 발표가 난 이후에 종가가 76.62, 약간 종가 기준으로는 76.62 아래에서 끝났지만 뭐 이 정도는 76.62선을 하향 돌파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4.83, 그러니까 74.85 이 라인이 중요하다.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오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저가 매수로 공략하시는 게 편하다. 그러면 저가 매수 공략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일은 골드크로스, 뭐 보조지표상으로도 봐도 골드크로스가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74.85, 그러니까 75달러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오일은 1차적으로는 82달러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일 60분짜리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데 76.30, 76.30이 오늘의 선이에요. 그래서 76.30까지 온다. 여기에서 매수가 되는 거고 다시 77.14까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선들은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건 파동에 의해 가지고 피보나치 수열과 로그 값을 제가 병합해서 만든 선들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77.14 이 라인, 지금 이 라인을 터치를 못하고 밑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76.29에서 다시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76.29 아래로 끝나는 음봉이 지금 미국장 개장한 이후에 76.29 아래에서 음봉이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 조정 주고 이때부터는 매도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매도는 저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떨어졌다가 다시 76.29 위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하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85, 74.90 이 정도 하방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현재 75.78이니까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의 한 80틱 정도, 80틱에서 한 90틱 정도까지는 하방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76.30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렇다라고 보면 오일은 크게 봤었을 때 우리가 오늘 레인지는 77.50과 76.29 이 사이에서의 흐름. 사실상 이 안에서만 우리가 오늘 공략을 한다. 그래서 떨어져 준다.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뭐 짧게 여기서 76.30에서 뭐 76.75에 나오셔도 되는 거고 77달러에서 나오셔도 되는 거고 맥스로 77.5까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76.3에서 상단 77.5까지 보는 오일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해서도 매수로 시그널 다시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자리값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매일매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이어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같은 경우는 757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들어오시게 된다면 오늘처럼 새벽에 발표됐던 원유 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지 이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노트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더 많은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마스터님, 이 파워노트를 받고 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좀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학의 정석, 그거와 마찬가지죠. 사실상 해외 선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네.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상 뭐 나는 뭐 그 정도는 다 알아 이렇게 간과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뭐 수학 정석 같은 데 보면 맨 앞에는 보통 집합이 나오잖아요. 집합은 열심히 보다가 뒤에는 깨끗하잖아요. 책들이.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책은 어떤 수학의 정석에서도 앞부분 앞부분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빌드업을 해간다는 그 차원에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전에도 썼지만 여러분들은 빨리 해외 선물을 급하게 빨리 배우고 싶고 어깨너머로 많이들 배우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빨리 수익을 안겨주고 쉽게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는 할 줄 모르는데 맨날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미분 적분만 야 미분 적분하니까 이거 금방 답 나오네 이렇게 돌아다닐 게 아니고 더하기 빼기를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따박따박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만이 곱하기 나누기도 굉장히 쉬워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제지표의 어떠한 특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추세선이라든가 지지선, 저항선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으로 냈었었는데 이 부분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 끝까지 수익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양방향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부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들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바로 남한산성 마스님의 노란투방 들어오시면 그런 책들을 정말 수학의 정석처럼 바이블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 오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프리장까지 0.55%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015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10시 30분에 계속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윗골이 달고 빠르게 내려와 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하락분을 다시 한번 만회를 하면서 현재 같은 경우는 2016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골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보이시는 것처럼 Saudi Precious Metal Rally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귀금속들이 전날에 가격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후에 좀 수요일 날에는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골드는 2달 만에 또다시 종가를 최저를 또 기록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RJU 선물의 수석 시장 분석가는 밥 하버코는 금은 CPI 데이터 열기로 인해서 지금 좀 낮게 거래되고 있다면서 금이 2,000달러를 넘어서는 반등의 일부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금의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오늘 좀 늦게 발표됐던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나서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님,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가 된 이후에 여전히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방향성 잡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5%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골드 이번 주의 흐름 좀 길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 쪽으로 좀 제가 접근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골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골드는 단순하게 그냥 금리 인하가 당겨지느냐 많으냐. 여러분들 그 패드워치라고 있거든요. 네. 패드워치를 보시면 항상 그래프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금리 인하가 몇 프로, 금리 동결이 몇 프로. 이 패드워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또 그 보는 링크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골드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그 금속들은 어떠한 공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이러지만 골드는 순수하게 어떠한 자산의 네.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금속 그 섹터군에 있지만 골드는 어떠한 자산으로 본다, 자본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골드는 어찌 됐든 간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올 때까지는 금리 인하 소식이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골드는 상승할 것이고요. 이거 뭐 이번 CPI처럼 소비자 물가지수처럼 뭐 골드 좀 금리 인하가 늦춰질 것 같다. 그러면 어김없이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펀드멘탈적인 뉴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소매 판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다? 금리 인하 다시 앞으로 땡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골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가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가 오랜만에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매수 시그널 들어봐야 되는지 이러한 분들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매일매일 또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757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와 관련해서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편발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좀 전에 힌트를 좀 주시기는 했는데 더욱더 좀 자세하게 기술적인 분석 들어볼까요? 예, 골드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 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갭이 열렸죠. 이게 월물 변경에 의한 갭입니다. 이때도 갭이 열렸죠. 이것도 월물 변경에 의한 갭이에요. 이러한 갭들은 다 채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갭을 채워요. 그래서 일단 갭은 다 채웠는데 골드는 일단은 현재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가 맞고 2025.5달러 온수당 가격이겠죠. 2025.5달러 이 위로 양봉이 딱 일어서는 순간 이제 골드는 이제 좀 매수 쪽에 무게가 간다. 2025.5 위로 일봉상 양봉으로 안착을 하고 이제 보조 지표가 골드 크로스를 만든다. 그러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골드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금리 인하가 다가왔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S&P 나스닥도 다시 고점을 향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골드와 금리 인하의 이러한 어떠한 역학관계는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골드는 뭐다? 안전자산으로서 다시 갈 길을 갈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와 똑같은 어떠한 그러한 시그널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 60분짜리로 보시게 되면 네. 현재 오늘 레인지는 골드 같은 경우에 하단은 2,004달러. 2,004달러까지는 매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04.8이니까 2,005달러 오늘의 시가예요. 시가에서 매수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보시게 되면 2,008.3 이 위로 양봉으로 이렇게 안착을 했죠. 좀 화면을 키울게요. 이렇게 안착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착이 되면 바로 이 선에서 조정을 주고 이 선이 훼손되지 않죠. 훼손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상승해요. 이 전까지는 이 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받고 떨어지고 올라서지를 못했죠. 이 자리를 아까 소매 판매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안착을 하는 거고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매수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2,008.5 뭐 이 정도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어디까지? 2,021.7까지. 왜 여기까지만 보느냐? 아직까지는 뭐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선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2,004.8 그리고 상단은 2,021.7 그러니까 2,021달러 하단은 2,005달러 게 2,005에서 2,021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제 타점이 중요하겠죠. 타점은 첫 번째 2,008.5 이 라인이 되겠고요. 2차는 2,004.8 이 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로 여기까지 내지는 여기에서 매수로 여기까지 끌고 가는 이제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2,004.8 아래로 그냥 확 무너졌다. 음봉이 출현을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골드는 뭐 만약에 매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고 이때부터는 골드는 이제 안 쳐다보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 매우 좋아요. 멘탈도 안 나가고 건강에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좋은 자리는 2008.3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하시고 매수로 대응을 했는데 2008.3 아래로 다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이런 자리는 이렇게 조정을 줘요. 조정을 주니까 이때 바로 빛과 같이 손절을 하시고 본절에 빠져나오시고 기다렸다가 2004.8 여기에서 다시 매수. 그럼 2004.8에서 매수 들어갔다 2008에 한번 청산하시고 다시 이 위로 올라섰다 조정 줄 때 다시 매수. 그래서 2015나 2020달러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전략으로 오늘 골드는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보다는 저가 매수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오늘 골드의 공략 포인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공략법으로 오늘 방향성까지 완벽하게 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요. 이렇게 상품별로 정확한 방향성과 자리감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입장 코드는 757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개장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바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6가지 상품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나스닥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금 프리장에서의 빨간불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0.08%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17,8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나서 좀 양봉을 그려주면서 17,933포인트까지 올라가주는 흐름 보여주기는 했지만 프리장에서 계속해서 좀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개장 직전까지 17,876포인트까지 밀려나는 모습 체크할 수가 있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장대 양봉 보여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 0.30%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76.6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원유 재고가 굉장히 급증한 이후로 어제 9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켜면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빨간불로 돌아서면서 상승 전환하려고 하는 흐름 체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직후에는 좀 음봉을 보여줬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힘있는 양봉을 세워주고 있는 흐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0.7% 올라가면서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10시 30분에 근원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6%로 하락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나타나면서 지금 골드에는 상승 촉매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지금 2019달러까지 연속적인 장대 양봉을 세워지고 있는 흐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같은 경우는 10시 30분에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밀리는 모습 체크할 수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46% 올라가면서 1.0791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실시간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먼저 나스닥과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조금 전만 해도 좀 파란불을 좀 보여줬는데 다시 또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방향성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매수로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 뭐 이 이후에 어떠한 또 추세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우리가 매수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나스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단 17893 그리고 하단은 17830 이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17830 여기까지 왔다. 여기에서 매수 그래서 17983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17897 현재는 지금 17897 근처에서 지금 음봉이죠. 다시 양봉으로 종가가 17897 위에서 898 위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조정 줄 때 바로 매수. 그래서 목표가 17983. 뭐 우리가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7893 하단은 14830. 이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나스닥이 17830 아래로 깨지는 음봉이 출현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거래를 우리가 이 대응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매도를 들어가기도 부담되고요.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홀로 미친 듯이 또 매수를 잡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정답은 뭐다? 거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리까리한데 이걸 자기만의 내피셜로 막 시나리오 만들고 맞아 소매 판매가 났는데 지금 이것은 뭐 페이크야 어찌고 저찌고 혼자 소설 쓰면서 거래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이건 매수 매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내지는 나스닥 말고 오일도 있고 골드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레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이 선, 이 박스 벗어나는 거, 상단이 됐든 하단이 됐든 벗어나는 거, 이런 부분에서 항상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네? 이 정도에서는 매도를 쳐도 나는 손해를 안 볼 것 같아. 그래서 매도를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뭐 씻지도 못하고 머리는 부시시해가지고 눈은 막 다크서클 뭐 턱 밑까지 내려와가지고 사태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시간을 정해서 거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략할 어떠한 자리 이렇게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개장 이후의 흐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지수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은 나의 마음보다는 지금 손이 먼저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멘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정말 등대처럼 환하게 밝혀주실 분이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내일장의 흐름들 당장 개장 이후에 오늘의 흐름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입장 코드 757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P 500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S&P 500도 그럼 매수 시그널로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S&P도 지금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S&P 같은 경우에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하단 5,001이고요. 상단은 5,035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움직이는데 S&P는 현재 5,016 위에 지금 안착이 돼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동경장부터 5,016 아래로 훼손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 5,016.5 여기에서 매수 대응, 그래서 5,035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대로 5,016을 하방으로 음봉으로 예를 들어서 깨졌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도는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깨졌다 그러면 매도 들어가지 마시고 본전에 바로 빠져나오시고요. 5,001 다시 이 자리는 어제 계속해서 미국장 전후로 해가지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 어제 거의 새벽에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가 됐던 자리입니다. 다시 여기를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가 있는 거고 5,001이라는 이 자리는 또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5,001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가지고 5,035 이 자리까지 보는 전략. 그래서 S&P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035.5 그리고 하단은 5,001 이 사이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S&P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한다. 그리고 아까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5,001 아래로 훼손이 됐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다?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내려 보내시고 뭐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 내지는 내일 유럽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나스닥이 그냥 급락을 해 있다. 그럼 뭐겠어요? 다시 그냥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오늘 여기에서 내가 오늘 S&P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버릴 거야. 나는 오늘 꼭 뭐 수익을 내버릴 거야. 이렇게 해봐야 손해는 여러분밖에 안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대 여러분들이 직접 올라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대를 갖다가 지켜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항상 거래에 임하셔라. 그래서 한 발자국 뛰고 거래를 하시는 거고요. 컴퓨터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너무 가까이 보지 마세요. 차트하고 친해지시면 안 좋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 뭐 가운데 강 건너 불 보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거래를 하셔야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나스닥과 S&P 500 개장 이후의 흐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나의 매매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안정적으로 해외 선물 통해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이 기본 카메라 어플을 QR코드를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나서 트로치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시고 들어오셔서요. 마스터님께서 직접 또 작성을 해주신 파워노트도 꼭 무료로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전략책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보조지표상 대지크로스가 나왔지만 17,897포인트가 깨지지 않았으므로 저가 매수를 노리자라고 해주셨고요. 오늘은 상단 17,983포인트, 하단 같은 경우는 17,830포인트 밴드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74.83달러에서 74.85달러를 지지하는 한 매수 대응이 유리하고 82달러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챙겨봤고요. 오늘은 76.30달러에서 매수, 77.14달러에서 익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는 현재는 매도 추세지만 오늘은 하단이 2,005달러, 상단 2,021달러 밴드 내에서 저가 매수로 대응할 것이라고 챙겨봤고요. 2,025.5달러 위로 양봉이 떠야만 완전히 매수로 방향성을 잡게 된다라고 전망까지 알차게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